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시작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거는 아마 일요일 오후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날짜는 6월 20일 월요일자니까 월요일이다 이제 시작이 됐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후덥지근해 조금씩 겁나 그죠? 2달 정도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2달 훌쩍 지나갑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소식 갖고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국 입국하는데 이제 7월부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소식과 내용 전해드릴 거고요. 중유럽 여행의 빅4, 체코, 헝가리, 체코, 폴란드 또 이렇게 해서 뭐 관련한 행사 소식 내용 전해드릴 거고요. 마리아라 관광청이요. 역시 버짓이 많으니까 여행사에 한 1억 3천만 원 쏩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자, 벤부 항공이 인하우스 디너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파리. 한진관광이 서울과 부산에서 전세기 로드쇼 설명회 했습니다. 여행사 에이전트 대상으로요. 하나투어는요, 하나 오리지널 이게 뭐야? 03? 뭐 이런 게 선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어렵나? 제목은 좀 쉬워야 되는데, 그죠? 캐나다 대표 와인 산지, 와인 마시는 와인 산지 전격 공개했습니다. 텍스트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스라엘 관광청이요, 관광 인프라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알려왔고요. 부산에서는 5대 트레킹 챌린지 실시합니다. 노란풍선은 베트남 자유여행 프로모션을 오픈했고요. 에어서울은 괌 특가 제휴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태국이 저희 저번 주 행사를 했어요. 행사장에서 이제 나온 얘기고, 행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태국이요, 7월 1일부터 외국인 대상으로 타일랜드 패스 등록 절차를 없앱니다. 이 타일랜드 패스는요, 지난 6월 1일 태국인들은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근데 외국인들한테만 적용해 왔던 건데, 이렇게 폐지한 거를 이제 한 달 만에 외국인한테도 확대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빨라야 돼. 태국이 관광 대국이라는 게 여기서 여실히 증명이 되죠. 태국관광청은 17일 조선호텔에서 프레스 컨퍼런스 및 디너 리셉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태국 여행 정보를 알렸습니다. 태국 입장에서 인바운드 우리나라가 몇일 것 같아요? 필리핀은 인바운드 한국이 1등이거든. 필리핀은 5위 정도 돼요. 5위 정도. 지난 2019년 태국을 방문한 한국 여행객은 188만 명으로 2019년에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는 3만 명 정도가 태국을 간 걸로 잡히고 있습니다. 태국관광청은 올해 2022년을 태국 방문의 해로 정해놨고요. 2023년에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을 일단 130만 명 정도로 내다보고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2019년에 180만 명이었으니까 당장 180만 명 회복은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130만 명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수치, 목표치가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해 볼 만해요. 태국관광청은 한국 시장 대상으로 모든 계절의 여행을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와 커플, 그룹, 그리고 6월, 8월에 집중적으로 수요가 있는 인센티브 그룹, 그리고 7월과 8월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전 세계를 이용한 패키지 여행을 하는 가족 단위 그룹 등을 위해 푸켓, 치앙마이, 무안에서 방콕, 청주발, 방콕, 부산, 치앙마이 이런 게 5개 정도 노선 전세기 운항을 예정하고 있고요. 10월 이후에는 골프 여행 수요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이어갑니다. 유타삭 수파손 태국정부관광청장은 태국은 새로운 지역,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그룹, 새로운 항공 노선, 새로운 책임감, 새로운 기반 시설로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관광 홍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시장은 가장 먼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인가 그 태국 현지에서 큰 그 TTM이라고 그러나 그걸 그게 열렸는데 그거 끝나고 거의 바로 온 거예요. 한국에 처음으로 온 거지. 동아시아에선. 그래서 그런 거에 의미를 좀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광청장이 일본에서 공부를 한 일본 유학파 출신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중국 시장이 중요하긴 하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어떤 그 매력도는 한국 시장이 좀 더 많이 느끼지 않냐, 뭐 이렇게 뭐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자, 현장에서, 컨퍼런스 현장에서 잠깐 영상 튼 거, 잠깐 그거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올해 한국 여행객들을 위한 상품들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태국정보관광청은 태국의 6F와 4M 소프트파워 기반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관광 성장을 위해 비전을 변화했습니다. 음식, 영화, 패션, 축제, 하이트, 신선, 음악, 박물관, 마스터, 메타. 여러분에게 소개한 모든 요소들 외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두 가지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올해 11월은 태국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2023년에는 태국과 한국의 수교 6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태국과 한국 국민들의 양국 간 관계를 늘려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양국 간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태국은 어메이징 타일랜드, 어메이징 뉴 챕터스의 한국 관광객들을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처럼 뭐 이제 또 수교, 한국과 태국 수교도 이제 의미 있는 해가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 에어 아시아엑스도 힘을 보탭니다. 행사를 같이 했는데, 타이 에어 아시아엑스는 이달부터 인천 방콕 도착 공항을 이제 그 수완나폰 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태국 국내 연결편이 더 좋아지겠죠. 인천 방콕 노선 현재 주 3회 운항 중이며 7월부터 주 4회, 10월부터는 데일리 운항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항공사에서 갖고 있으면 아마 될 가능성이 커요. 인센티브 그룹의 경우 이달부터 입국 시 불편함 없도록 서비스 강화하고 있고요. 이 그룹 입국자를 위한 전세기 운항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여행사와 협업을 통해서 7월, 8월 인천 푸켓, 인천 치앙마이 전세기 상품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테마 지라펫 타이 에어아시아 X 대표는 한국인 여행객의 태국 여행을 위해 타이 에어아시아 X는 기내 철저한 위생 방역 시스템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안전과 위생 그리고 가격적인 요소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모션도 하거든요. 타이 에어아시아 X 박 터질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싸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 유료 할증료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6월 20일 월요일부터 26일까지 인천 방콕 노선 항공권 13만 9천 원에 모십니다. 여행기간은 7월에서 12월까지라고 합니다. 광클 해야 되겠죠. 자, 태국 시장이 이렇게 이제 될 것 같고, 다음 소식인데 이제 또 관광청 소식이에요. 지난주에 행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헝가리 관광청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하나 열렸어요. 이른바 디스커버 센트럴 유럽 2022 B2B 워크숍입니다. 여기 이제 헝가리 관광청 중심으로 체코 관광청, 폴란드 관광청,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항공이 현장에는 참여를 했고요. 주요 여행사와 1대1 미팅도 했습니다. 중유럽, 동유럽, 중유럽 요 가운데 정도라고 보면 되죠. 대표 국가이자 여행 목적지로 헝가리, 폴란드, 체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는 이른바 V4 투어리즘 콜라보레이션 이런 또 명칭을 붙였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효과적인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헝가리 소식을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헝가리는 이제 동유럽의 파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입국 시 자가격리 없어졌고요. 백신 접종 관련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서비스 행사 이런 거 다 마스크 거의 다 안 쓰는데 이제 또 가끔 별도로 요구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때만 마스크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 가능하시고요. 동유럽의 파리라고 부르는 헝가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천인 헤비지 온천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1,500개 스파, 웰니스 시설, 굉장히 힐링 여행지예요. 잘 모르셨죠? 헝가리가 힐링 여행지, 그죠? 자, 세계 3대 스위트 와인인 토카인 와인 산지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굉장한 뭐 자연 관광들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주목해 볼 게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야경이 그렇게 멋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거 안 보고선 여행했다는 소리 하면 안 될 정도로. 그죠? 자, 몇 명이나 갔을까요? 헝가리에. 2018년 기준 한국인 15만 3천여 명으로 갔고요. 요거는 2017년 대비 무려 15.9% 성장한 겁니다. 헝가리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의 통계는 공식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계속 꾸준히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헝가리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 주요 항공사 및 주요 외항사 항공편 이용하고 있고, 프라, 헬싱키, 바르샤바 등을 경유해 방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런 곳, 프라하에도 거쳐서 올 수도 있고, 헬싱키 거쳐서 올 수도 있고, 바르샤바 거쳐서 올 수도 있고, 못하면 로폴란드 항공. 요건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로폴란드 항공이 2019년 9월부터 인천, 헝가리 부다페스트 주 2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예.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부다페스트의 야경, 말씀드린 대로 유명하죠. 현재 헝가리 관광청은 아비아랩스가 한국 시장을 맡고 있고요. 예. 자, 체코 얘기해 드릴게요. 체코는 워낙 뭐 이제 그다지 뭐 부연 설명, 여행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거는 워낙 뭐 유명하니까 그거보다는 우리 업계 관련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2년 FIT를 위한 여행으로 체코관광청은 프라하 그린시티, 그러니까 도심 속 하이킹, 지속 가능한 여행 이런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곳 많이 다니고 장거리 단체 여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2023년에 신규 패키지 일정, 뭐 일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장소죠. 그래서 체코관광청이 이제 소개한 곳이 대표적인 스파 도시로 카를로비 바리 근교의 로켓성 최상급 호흡 맥주 마실 때 쓰는 호흡 있죠. 요거 호흡 재배지인 자테즈, 그다음에 전통적인 유리 생산지인 크리스털 밸리를 적극 추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대상 트래블 아카데미 있는 거 아시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폴란드도 뭐 유명하잖아, 그다음에 근데 어디지? 쇼팽의 출신 고향이지요. 그래서 아마 5월에서 10월이 가장 여행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6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있고요. 폴란드도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을 연결하는 롯폴란드 항공이 있죠. 굉장히 그 연결편이 좋습니다. 인천 부다페스트 주 2회 운항 중이고, 토요일 운항이 동계 시즌도 추가돼서 주 3회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는 주 5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현재 롯폴란드 항공 GSA는 동부항공이 맡고 있고요. 카카오 비즈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이거 비즈 채널 통해서 서비스 이용하시고 싶으신 우리 여행업계 관계자분들은 카카오톡에서요, 롯폴란드 항공 비즈니스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십니다. LOT 폴란드 항공 영어로 비즈니스.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사가 오래간만에 열렸고 1대1 미팅도 있었고요. 뭐 저기 뭐죠 이거 행운권 추첨 그것도 있었습니다. 럭키드로 제가 또 목걸이 하나 됐습니다. 다음 소식, 관광청 소식입니다. 계속. 예. 마리아 관광청이 마리아 한국 사무소가 여행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 자, 한국 여행자에 대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여행사는 최대 한국 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골프와 스포츠, 그리고 가족, 그리고 친구 및 커플, 그러니까 FIT 여행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안전망 유지를 하는 그런 관련업 그룹들 있죠. 뭐 의료계 종사자, 뭐 소방공무원 이런 팀들을 보내는 여행사겠지. 그 다음에 이제 허니문으로 구성된 총 5개의 여행사 유형별로 각각 제안서를 작성을 할 수 있고요.
모든 여행사는 각 유형마다 최대 한화 2,500만 원까지 지원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1억 3천이고 개별적으로는 이제 2,500만 원 정도네. 저는 처음에 한 행사에 이건지 알고 조금 놀랐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그죠? 아무튼 마리아나 저 너무 일을 잘한다, 화끈하게. 5개 유형의 제안서가 모두 선정되며 여행사는 최대, 그러니까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죠? 다 되면 1억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김세진 마리아나 강청 이사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로 다가가는 마리아나 강청이 되겠다고 이번에 지원 프로그램 소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여행사를 대상으로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웹 미팅을 합니다. 설명을 하겠죠. 자, 여기에는 국내 여행앱에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요. 관련 링크 어떻게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냐 궁금하신 분들은 마리아나 강청 한국사무소로 전화를 하세요. 이 방송이나 또 기사 나가면 또 불 나겠네 이거. 우리 매체가 또 이게 좋거든. 02 전화번호 마리아나 강청 한국사무소 02-775에 빨리빨리 775에 8282 775에 빨리빨리. 번호도 화끈하네 그냥. 여행사 지원 프로그램 각 참가 제안서의 제출 기한은 6월 23일까지고요. 관련한 내용 또 당첨되면 여행사 개별적으로 연락 들어갑니다. 다음 소식. 벤부항공 한국 GSA죠. PAA 퍼시픽 에어 에이전시. 지난주 15일, 지난 15일이네. 용산 사옥이 있는데 용산에 가면 PA 사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벤부항공 인하우스 디너 파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주요 판매 여행사 임원급들 50명 초청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는데 이제 2년 만에 만나서 오래간만에 참 반가웠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박종필 회장은 항공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분들 반갑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벤부항공 행사를 통해 이제 이렇게 또 벤부항공청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벤부는 이제 보면 2019년 10월 인천 다낭, 인천 나트랑 시작으로 운항을 시작했죠. 2022년 현재 인천 하노이 매일 운항, 향후에는 인천 호치민, 인천 다낭, 인천 나트랑 주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잘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항공사입니다. 다음 소식. 한인강이 지난 15일과 16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세기 로드쇼를 열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요. 우리 여행사 관계자분들에게. 대리점 관계자. 15일에는 서울, 그 다음 날은 부산이었고, 하계 전세기로 판매 중이죠. 베트남 달랏 전세기와 추계 전세기로 새롭게 판매를 시작한 그리스 아테네 전세기,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전세기, 또 일본 전세기 상품에 대한 설명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베트남 달랏 전세기의 높은 인기로 인해서 기존 7항차였는데 8항차로 횟수를 늘렸고요. 그리스와 크로아티아는 이제 9월에서 10월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맞춤형이라고 하니까 그런 특징이 좀 보이네요. 한진의 전세기는 7월 23일부터 달랏 전세기 8항차 시작으로 9월 9일 아테네 전세기 4항차, 자그레브 4항차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전세기는 당연히 대한항공 직항이고요.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는 상품이고요. 전세기 항차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들 취향에 맞게 설명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한지는 이제 이후에 이제 전라권, 그다음에 충청권, 경북권 여기도 이제 대리점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고요. 제가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 가이드들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옵션과 쇼핑이 줄어들어서 가이드 분들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진 건 분명하대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중요한 거는 유럽의 많은 터키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러시아는 이제 곧 그렇게 되고 저희 라이브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지에서 가이드 라이센스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팀을 보내는 여행사에서 그냥 한국에서 같이 가는 인솔자가 현장에서 그냥 그 가이드 노릇을 하고 설명을 하는 이게 불법이 현장에서는. 근데 비용 절감을 하려고 그런 게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이것이 전적으로 여행사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현지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또 명확하게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좀 안 좋게 중심적인 역할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취재를 지금 어느 정도 해놨고, 이 관련해서 취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한번 기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것이 뭐라 그럴까, 굉장한 불법, 그다음에 뭐 유통질서 교란, 이게 굉장히 좀 판단하기 애매하더라고. 분명히 이걸 하면 안 되는, 결국에 제살 깎아먹는 행위고, 결과적으로 해외 나가서 우리가 현지법을 어기면서까지 돈 버는 행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당연히 아니죠. 굉장히 경계가 어느 정도 경계선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취재 중이고 하니까 되는 대로 여러분들 기사로서 찾아오도록 여러분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힘내셔서 살아나가시길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